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23번째 시간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이 부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1차 부등식의 활용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요. 일단은 풀이하는 방법, 순서를 한번 살펴보면 구하고자 하는 값을 미지수 xy로 놓는다. 이게 제일 먼저고요.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어떤 값을 xy로 놓을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 뜻에 맞도록 xy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푸는 것은 연립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식이 xy에 관한 식이 두 개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xy에 관한 식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야지 해를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xy 값을 찾으시고 그 xy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순서에 맞춰서 문제들을 실제로 한번 풀어볼 텐데요. 각 문제마다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잘 눈여겨보시고요. 잘 안되는 부분, 특히 속력이라든지 농도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 번 풀어보시면서 조금 외우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자연수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푸는 문제가 연립 1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두 자리 자연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요, 10의 자리가 있을 것이고 1의 자리가 있을 것인데, 보통 10의 자리를 x로 두고 1의 자리를 y로 두시면 됩니다.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보죠. 자,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4배이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처음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10의 자리를 x로 두고요, 1의 자리를 y로 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문장, 자, 이 자연수는 이라고 했는데, 먼저 이 자연수에 대한 표현을 해야 되는데 10의 자리가 현재 x고 1의 자리가 y입니다. 그런 자연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전에서도 배웠듯이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10x 하시고 1의 자리에는 1 곱하기 y니까 그냥 y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0x 더하기 y 한 이것이 자, 원래의 자연수, 이 자연수다 라는 겁니다. 이 자연수, 그게 바로 10x 더하기 y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니까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를 더해 주시고 합의 4배이고 이랬으니까 곱하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식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했습니다. 바꿔보죠.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면 10의 자리 숫자는 y, 1의 자리 숫자는 x,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자, 10의 자리에는 10을 곱해서 10y 하시면 되고, 1의 자리에는 1을 곱하니까 그냥 x 쓰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자리를 바꾼 수고, 처음 수보다, 이 숫자는 처음 수가 우리가 10x 더하기 y죠, 그죠? 처음 수보다 27만큼 크다. 그러니까 더하기 27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같아지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식을 연립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어보면, 자, 위의 식을 1번식이라고 하고요, 밑에 식을 2번식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식을 먼저 풀어보면 10x 더하기 y는 괄호 풀어주시면 4x 더하기 4y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항에서 10x에다가 4x를 뺄 거니까 6x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y에다가 4y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3y 이렇게 되겠죠. 는빵. 이렇게 1번을 해결해 봤고요. 자, 2번식도 해결해 보면 10y 더하기 x는 10x 더하기 y 더하기 27 이런 상태인데요. 자, 좌변에 있는 것을 우변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 되면서 9x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y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y가 되니까 마이너스 9y 되겠네요, 얘랑 만나서. 자, 그 다음에 27은 이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7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식을 먼저
9로 나누면 x-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전부 다 9로 나눠준 거고요. 자, 이 식은 3으로 나눠주시면 2x-y는 0 이렇게 되겠고, 자, 그래서 자, 이 식을 이 밑에다가 쓸게요. 그러면 2x-y는 0이 있고, 위아래를 빼버리면 되겠네요. 빼버리면 마이너스 x, 여기는 플러스 되면서 사라지고 는 마이너스 3 이러니까 x가 현재 3이 되겠네요. 그죠? x는 3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자리에다가 x자리에 3을 대입하면 6-y는 빵이니까 y는 6이 되겠네요. 그죠? y는 6. 자, 따라서 10의 자리에는 3을 넣고요. 1의 자리에는 6을 넣으면 처음 수는 36이 나온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그죠? 자, 나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두 사람의 나이에 관한 것들이 나올 건데요. 뭐 현재 나이가 있을 거고, 뭐 몇 년 전, 몇 년 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현재 두 사람의 나이를 X, Y다 이런 식으로 보통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나이 차이가 26세가 난다. 나이 차가 26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현재 나이를 X, 아들의 현재 나이를 Y 이런 식으로 두면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그죠? 10년 후 아버지 나이는 아버지 나이에다가 10살이 더해지겠죠. 10년 후니까. 그 다음에 아들 나이에 3배보다 2세가 적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현재 아버지의 나이와 아들의 나이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한번 그대로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나이 X에다가 아들의 나이 Y를 차니까, 그죠? 빼면 26이다. 이렇게 바로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10년 후에 아버지 나이, 즉 X 더하기 10이 있는데, 이 나이는 아들 나이, 아들도 10년이 지났으니까 Y에다가 10을 더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 더하기 10의 3배보다 앞에다가 3을 곱해주고 3배보다 2세가 적어진다. 그러니까 빼기 2 하면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밑에 식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밑에 식 정리하면 x 더하기 10은 3y 더하기 30 빼기 2니까 28 이렇게 되겠고요. 좌변으로 이항하면 x-3y는 얘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와서 x-y는 26 이렇게 적어주고요. 자, 그래서 x를 소구하기 위해서 위아래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x가 사라지고 이쪽은 마이너스 2y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y는 4가 되겠고, y는 4를 이런 자리에 넣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 4를 넣으면 x는 4가 이항되면서 3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현재 아버지의 나이는 30이고 아들의 나이는 4살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3번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가격 개수에 대한 문제는 뭐 A라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B라는 상품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의 가격이 나올 것이고 B의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런 다음에 A의 개수, B의 개수에 대한 것이 궁금하면 A의 개수를 X개, B의 개수를 Y개 이런 식으로 둔 후에 식을 세우면 되는데요.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전시장의 입장료가 어른은 800원이고 학생은 600원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전시장에 입장권이 120장이 팔렸답니다. 그런 다음에 총 수입액이 83,200원이었을 때 이날 입장한 어른 수와 학생 수를 각각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어른 수를 X, 학생 수를 Y다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른 표 한 장당 800원이고 학생 표 한 장당 600원이니까, 자, 일단 120장 팔렸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른표 X에다가 학생표 Y를 더하면 그게 모두 120장이 팔렸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 수입액이 83,200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자, 어른 총 X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당 800원이니까
곱하면 되겠죠, 그죠? 800x다 이렇게 하시면 총 어른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은 600y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에 대한 가격이 나오겠네요. 그런 다음에 다 더한 것이 83,200원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대입법으로 해볼게요. 자, 이 식을, 위의 식을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20이다 이렇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 y 자리에 얘를 그대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00x 더하기 600에다가 괄호해주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20은 83,200원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얘를 정리해보면은 800x에다가 마이너스 600x를 더하면 200x만 남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600에다가 120 곱해야 되겠죠, 그죠? 600에다가 120 곱하면 공이 3개고 6이 12, 6일은 6에서 72,000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항되니까 83,200원에다가 72,000원을 빼는 겁니다. 그러면 11,200원이다 이렇게 남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200으로 나눠 주시면은 56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이 56을 처음 식인 여기에다가 x자리에 56을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120 빼기 56이니까 y는 64가 나옵니다. 따라서 어른은 56명, 학생은 64명 이렇게 입장했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자, 예제 4번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도형은 사각형, 삼각형, 그 다음에 뭐 사다리꼴 이런 것들 혹은 원 이렇게 나올 텐데요. 보통 길이를 xy로 두죠, 그죠? 뭐 사각형이면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xy로 둘 수 있고, 뭐 삼각형이라면 밑변, 높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길이들을 xy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문제를 읽어보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의 길이가 가로의 길이보다 20cm 더 긴 직사각형이 있네요. 직사각형. 자,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둘레가 나와 있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72cm일 때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실제 세로가 가로보다 더 길다고 했으니까 하나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세로가 더 가로 길이보다 더 긴데 세로를 x, 가로를 y라고 두면 세로 길이가 x고요. 가로 길이가 y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게 둘이 20cm가 차이가 나니까 더 긴 x에서 더 짧은 y를 빼버리면 20이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둘레 길이라는 것은 여기도 x, 그 다음에 여기도 y니까 x가 2개 있고 2x, 그 다음에 y가 2개 있으니까 2y 이렇게 4개를 다 더한 것, 그게 바로 둘레겠죠. 그래서 다 더했더니 72가 되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연립방식 푸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 밑에 식을 2로 나누면 x 더하기 y는 36이다 이렇게 되겠고, 위의 식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고요. 둘이 더해버리면 y가 소거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2x는 56이다 이렇게 되고 2로 나누면 28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다음에 x는 28을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y가 8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28 곱하기 8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8에 64, 8이 16 하니까 224가 나오겠죠, 그죠?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는 일단 식을 다 아셔야 되죠, 그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식을 다 아셔야 되고, 보통은 이렇게 표 만들어서 속시 이렇게 쓴 다음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쓰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이렇게 식으로 식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식을 외우고 계셔야 되고, 보통 식을 세울 때는 거리를 xy로 두거나 속력을 xy로 둘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상황에 맞게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고개를 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자, 문제의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이해가 편한데요. 어떤 고개를 넘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언덕을 하나 그려주시고,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간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4km가 더 먼 길인데, 여기가 더 먼 길이군요. 더 먼 길인데 시속 5km로 걸었더니 총 4시간 걸렸다. 지금 속력이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현재 모르죠, 그죠? 거리를, 자, 이 올라갈 때 이 거리를 Xk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내려갈 때 이 거리를 Yk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일단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4km가 더 머니까, 자, 이 Ykm가 더 긴 거죠, 그죠? 그래서 더 긴 Y에서 X를 빼면 4km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식을 하나 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총 4시간 걸렸다. 이 시간으로 식을 하나 세워야 되니까 총 4시간 걸렸다. 근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죠? 속력은, 올라갈 때 속력은 3km, 올라갈 때 거리는 x, 그러니까 3분의 x겠죠. 올라갈 때 걸린 시간 3분의 x. 그 다음에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5분의 y겠죠. 그래서 얘들 둘을 더하면 총 4시간 걸렸다.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식 푸시면 되는데요. 일단 밑에 식을 정리를 좀 합시다. 양변에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를 곱하면 5x 더하기 3y는 4 곱하기 15는 60입니다.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세우고요. 자, 그 다음에 위의 식을 y는 이렇게 바꿀까요? y는 x 더하기 4다. 이렇게 마이너스 x를 이항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y 자리에 x 더하기 4를 대입하죠. 그러면 5x 더하기 3 괄호 해주고, 여기에 x 더하기 4 넣고요. 6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5x에다가 3x 더하면 8x 되겠고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4는 12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48이 되겠고, 그러면 양변을 8로 나누시면 x는 6이 되는구나. 자, 따라서 이 식에다가 이 x 자리에 6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y는 10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라간 거리는 6km, 내려온 거리는 10km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예제 6번입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두 번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민이가 있는데, 창민이가 학교를 향해서 집을 나선 지 20분 후에 형이 뒤따라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창민이는 분속 40m로 가고 있고 형은 분속 120m로 가고 있다. 1분에 40m 갈 수 있는 속도, 그 다음에 형은 1분에 120m 갈 수 있는 속도니까 형이 조금 더 빨리 걷고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중간에서 만날 텐데,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창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냐, 창민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죠? 자, 일단 창민이 입장에서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자, 창민이가 집을 나섭니다, 그죠? 집을 나서서 분속 40m로 가다가 언젠가 이쯤에서 형을 만나겠죠, 그죠? 형이 나중에 막 빠르게 쫓아와서 언젠가 형을 만날 텐데요. 형과 만나는 부분을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래서 창민이가 총 걸어간 시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x로 둬야 되겠네요, 그죠? 자, 창민이가 총 걸어간 시간을 x분 걸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형을 생각해 볼 건데, 형은 창민이랑 동시에 출발한 게 아니라 20분 동안, 형은 20분 동안은 집에 계속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분 뒤에 걸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20분 뒤에 걸어갈 때 이만큼 또 걸어가서 언젠가 만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걸어간 시간을 y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걸은 시간을 y분. 그런데 집에 또 20분을 머물렀으니까, 그래서 형이 동생을 만날 때까지 총 걸린 시간은 20분에다가 걸어간 시간 y분까지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데요. 이 창민이가 총 걸어간 시간 x분, 이거랑 형은 20분을 집에 있었고 그 다음에 y분 동안 또 걸어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이 시간이 딱 똑같이 걸렸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x와 20 더하기 y는 같다라고 식을 하나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만났다라는 것은 지금 총 이동한 거리, 이게 같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거니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창민이의 거리는 속력 40에다가 시간 x를 곱해서 40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형의 거리는 움직인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요. 20분 동안 집에 있는 것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y분 동안 걸어간 거니까 속력은 120이고 시간은 y분이 걸렸으니까 둘이 곱해줘서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개 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밑에 있는 식을 40으로 양변 나누면 x는 3y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3y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3y는 20 더하기 y 이렇게 나오고, 얘를 이항하면 2y는 20, 따라서 2로 양변 나누면 y는 10 나오고요. 그래서 10을 이 자리에 10을 넣어 주시면은 x는 3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창민이가 출발한 지 30분 뒤에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형이 실제로 이동한 시간은 10분밖에 안 되고 20분은 집에 있었던 거죠. 그죠? 20분은 집에 가만히 있다가 10분 만에 빠르게 간 것이고, 창민이는 천천히 30분 동안 걸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이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농도에 대한 문제와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일에 대한 문제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